전까지 자, 우선 랩 관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그 메이커스페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으실 테지만 굉장히 많은 레이아웃이 변경이 되실 거예요. 저희도 저쪽 팹랩 서울을 2년간 정말 수도 없이 레이아웃을 바꿨어요. 정말 갈아엎는 게 한 3번이 있었고요. 그냥 장비 위치 이동하는 게 한 작게는 40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 미국 MIT 팹 파운데이션에서 제공하는 팹랩의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거예요. 왼쪽에 레이저 커터를 이용해서 뭔가 가공하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구석에 이제 반대편에 CNC 라우터, 셔퍼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쪽으로 몰딩 앤 캐스팅하고 이제 실리콘 가공하는 곳이 있고요. 가운데에는 여러분들이 공용 작업 공간, 저희도 그런 식으로 유사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여러분들 공간에 가셨을 때 거의 대부분 장비들은 사이드에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에 그런 장비들을 골고루 활용해서 뭔가 어셈블리 할 수 있는 공용 작업 공간이 가운데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이제 일렉트로닉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따로 그 오피서들을 위한 책상이 없어요. 공간이 부족해서 그렇고요. 지금 여기가 대략 공간이 100평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저희도 30평에서 시작을 했고요. 30평에서 지금 이제 70평 정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간이 아마 학교에서도 계속 이렇게 찾다 보면은 어디가 뭐 나가고 하면서 공간이 늘어날 여지가 있으니까요.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레이아웃을 좀 짜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쪽이 또 중요한 스페이스 중에 하나예요. 아이디어 팩토리 사업의 핵심이 여러분들 그 10개의 학교, 저희 팹랩 서울을 비롯해서 웹캠으로 화상 그 컨퍼런싱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 연결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독립된 컨퍼런스 공간을 마련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저희도 공간이 작다 보니까 제작 공간하고 컨퍼런스 공간이 동일하죠. 여러분들도 공간이 좁으면은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지만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두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가 3D 프린터 스페이스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3D 프린터마다 컴퓨터가 있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컴퓨터를 대부분 3D 프린터마다 그냥 구매를 하세요. 근데 컴퓨터도 사실 그게 쌓이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리고 공간 비율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3D 프린터를 하나의 렉에다가 이제 몇 층씩 이렇게 쌓아 놓으시고요. 그거를 이제 대부분 SD 카드로 사용을 하게 하세요. 이 USB로 연결하면 가장 큰 단점이 사실 데스크탑은 그럴 일이 별로 없지만 노트북하고 연결하는 경우에는 USB 누가 옆에 지나가다가 선을 건드리면은 그냥 바로 몇 시간 동안 만들던 3D 프린팅 결과물이 허사가 돼요. 그냥 멈춰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SD 카드로 작업을 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스캐너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은 리소스를 잡아먹지 않기 때문에 프린터하고 같이 맞물려서 컴퓨터와 두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가장 이 3D 프린터 공간에서 중요한 거는 처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간이 넓은데 3D 프린터가 몇 대 없다 하면은 굳이 렉을 만드실 필요는 없겠지만 만약에 공간이 협소하고 3D 프린터가 많다 그러면 꼭 몇 층씩 이렇게 쌓아서 3D 프린터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역시 저희 같은 경우는 월에다가 이제 그 필라멘트들을 걸어놨거든요. 가능한 한 뭐 남들에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면 다 이 그 압축 포장되어 있는 거를 찢으셔도 되지만 그 프린팅 퀄리티를 높이시려면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는 거는 밀봉된 상태로 보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레이저 커팅 공간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레이저 커터 위에다가 뭐 어떤 컴퓨터를 올릴 수 없기 때문에 테이블이 같이 옆에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테이블은 작은 테이블이면 돼요.
그냥 사람이 컴퓨터 얹어놓고 앉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테이블이면 되고요. 그곳에서 이제 레이저 커터를 연결해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작은 레이저 커터 2개를 갖다 놓은 예시고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대학교에서는 산업 디자인 학과가 있는 학과들은 거의 대부분 큰 거를 놓고 씁니다. 그래서 그 큰 기계가 보통 한 1m 50에서 1m 정도 하거든요. 공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구석적으로 밀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별도의 환풍구가 없다고 하면은 집진 시설을 추가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 집진 시설이 있어야지 안에서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굉장히 깨끗한 공기에 숨 쉴 수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공조를 찾아서 그 공조가 만약에 독립된 공조면은 거기에다 이제 위에 천장에 뚫어가지고 다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쪽 시설 담당자와 의논을 해가지고 이 공기를 바로 창문 바깥으로 뺄지 아니면 공조에 얹혀서 내보낼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된다면은 집진기를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집진기 같은 경우는 성능이 좋은 외산의 경우 한 600만 원 정도 해요. 그러니까 거의 기계의 절반 가격을 집진기에 소모를 해야 돼요. 근데 뭐 싼 중국산 같은 경우는 300만 원, 200만 원에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돌아가셔서 그런 게 궁금하다 하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레이저 커터로 작업하는 그 물건들이 크기 때문에 별도의 그 워킹할 수 있는 테이블을 구비를 해 둡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CNC 라우터실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들어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딱 이 왼쪽까지만 있죠. 그래서 공간이 상당히 협소해서 이 기계가 정말 알맞게 들어가 있고요. 지금 컴퓨터가 이 옆으로 놓여 있고 여기에 더스트 콜렉터가 있습니다. 항상 이 CNC 라우터실은 청결해야 돼요. 그래서 꼭 그 사용한 사람이 그 분진을 잘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미세한 분진이 불에 굉장히 잘 타요. 그 나무 톱밥이기 때문에 가장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공간이 바로 저 CNC 라우터실입니다. 그 에두가 강의할 때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피드레이트를 조금만 줘서 고속회전하는데 천천히 지나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뭐죠? 그 원시인들이 이제 나무 불 떼는 거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냥 불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톱밥이 최대한 없게 해야 돼요. 잘 항상 청결하게 해야 되고요. 가능한 한 여기에 얹는 판들이 굉장히 스케일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 CNC 룸 안에 이런 것들을 세워놓을 수 있는 적재 공간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는 그렇지 않아서 지금 복도에다가 두고 지금 계속 나르고 있는데 사실 그러면 통행에도 방해가 되고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기계가 2m에 3m라고 보시면 돼요. 네, 거의 그 정도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게 실질적으로 1m 한 20에 2m 40이라고 하는데 앞뒤 좌우 여유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요게 사실 조립을 직접 하셔야 되거든요. 숍법 같은 경우 미국에서 온 거를 직접 조립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립할 공간과 나중에 재료를 넣었다 뺐다 이렇게 돌려야 될 각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분을 둬서 정말 최소 2m, 3m는 확보가 돼야 됩니다. 최소고요. 그 이상 되려면 한 3m, 4m는 있어야지 좀 여유롭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딱 맞는 사이즈인 거예요. 겨우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전용 컴퓨터가 무슨 하이 퍼포먼스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네, 딱 독립된 컴퓨터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상시적으로 USB로 통신을 하기 때문에 이건 항상 붙어 있어야 되고요. 샷봇은 그렇고요. 뭐 중국산 같은 경우는 일부 여기에 컨트롤러가 있고요. 컨트롤러의 G코드를 USB로 부착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공용 컴퓨터를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G코드를 USB로 옮겨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샷봇에 한해서는 전용 컴퓨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저희처럼 별실로 되어 있는 게 좋아요. 굉장히 소음이 크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문이 차폐가 되는 공간이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먼지라도 막을 수 있게 이렇게 비닐막이라도 내려뜨려서 그 구역을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여기가 전기하는 곳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는 PCB 만들 때 테이블 CNC를 씁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예전 모델은 한 80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롤랜드사의 SRM20 같은 경우는 한 1200만 원이면 구매가 가능하세요. 그 테이블 CNC 같은 경우는 저희는 주로 그 PCB 보드 만들 때 쓰지만 그 이외에도 뭐 몰딩 캐스팅 할 때 만들 수도 있고요. 또 다양한 조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만약에 학교에 전자과나 이런 유관하는 학과들이 있으면은 이런 테이블 CNC도 값싸게 하나 구매를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비닐 커터도 같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3D 프린터의 구도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독립된, 저희도 지금 굉장히 작게 왼쪽 구석에 이런 공간이 구비가 되어 있는데요. 전자부품을 항시 넣을 수 있는 그 부품 상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부품 상자에는 다 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따 뒤에서 제가 인벤토리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 텐데 그걸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솔더링이 있어야겠죠. 자, 다음은 몰딩 캐스팅이에요. 저희는 따로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개방된 공간에서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후가공할 때 도색도 많이 하실 거예요. 아마 산업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있으면. 그럴 때는 뭐 퓨움 후드나 그 도색할 때 이런 상자들이 있어요. 작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별도로 구비된 공간. 그리고 이게 컨벤션 오븐이 아니라 컨벡션 오븐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그 공기가 대류열을 이용해 가지고 가열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수분을 굉장히 빨리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몰딩 앤 캐스팅 했을 때 그 몰드를 넣어두면은 굉장히 빠르게 경화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여기를 공사하면서 화장실하고 수도를 만들려고 했는데 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여기에 오물 폐수 나가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는 또 설치를 못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제작 공간에는 이런 싱크대가 있어야 돼요. 제작 공간에. 화장실과는 별도로 이렇게 긴급하게 뭐 화약품 만지고 씻을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저런 재료들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손이 항시 더러워져요. 그래서 수시로 씻을 수 있는 개수대가 하나 있는 게 좋습니다. 화장실이 아니더라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사실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저희는 개수대가 없어서 물티슈를 대량으로 구매를 해놓는데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만들 때 개수대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툴을 거치를 할 때 저희 같은 경우는 타공판이라고 하죠. 그 원 뽕뽕뽕 뚫려 있는 벽에다가 그 갈고리 팔아요. 요 아래 일대 가면은 뭐 갈고리에다가 이제 어떤 핸드 툴들을 걸어 두는데요. 그거 말고도 외국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CNC 쓰신다고 하면은 이런 거 직접 짜서 굉장히 편리하게 걸을 수 있게 이런 구조물을 만들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게 뭐 그냥 썼던 데 놓으면 되지 뭐 아무 데나 놓고 다시 찾아서 쓰면 되지 하는데 이 팹랩의 기본이 인벤토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운영자의 관점에서 들어가잖아요. 안 그럴 것 같은데 도난 사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항상 뭐가 없어져요. 그래서 항상 지정된 위치에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항시 사용을 하고 지정된 위치에 갖다 놓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이런 전동 공구는 또 고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없어져요. 안 그럴 것 같지만. 그래서 이건 또 다른 방식이에요. 그래서 맞춤형으로 모델링을 해가지고 CNC로 커팅을 하고 만든 거죠. 이거는 제가 재작년에 맨체스터 팹랩을 갔을 때 굉장히 귀엽게 본 거예요.
여러분들 비닐 커터 있으시면은 거기에다 이제 시트지를 넣고 일러스트레이터로 이거를 다 따는 거예요, 그림자를. 그렇게 해서 직접 이렇게 잘라서 만드는 거예요, 뒤에. 그러면 좀 더 편하게 그 위치에다가 사람들이 걸어 놓을 수 있겠죠. 이건 처음엔 귀찮을 수 있는데 저희도 해봤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아요. 거기에 비어있는 게 직관적으로 딱 보이고 그 사용한 사람들도 사실 제자리에 안 갖다 놓는 게 어디다 갖다 놔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손쉽게 갖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망치 같은 경우도 그대로 실루엣 해가지고 그 모양 그대로 해놨죠. 이런 거는 처음에 한 번만 고생하시면은 나중에 정말 두고두고 쓰는 거예요. 저희가 공사하기 전에 이렇게 걸어놨어요. 사실 제가 사진 자료를 찾다가 없었는데 저희도 이거 실루엣을 따서 여기 뒤에다 다 이렇게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을 수 있게 배치를 했고요. 지금은 옛날에는 사무실 팹랩이 흰색이었어요, 다. 그래서 되게 밝았어요. 근데 디자인이 저렇게 어두워지면서 약간 깔끔하게 못하고 그냥 저희도 대충 이렇게 걸어놨는데 여러분들은 새로 공간 꾸리실 때 꼭 깔끔하게 걸어놓는 걸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누가 필요하냐? 일단 기본적으로 랩의 매니저가 필요해요. 이 매니저는 뭘 하냐면요, 사람들이 왔을 때 이 공간이 어딘지 그리고 이 공간에서 뭘 할 수 있는지를 정말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기대심을 안고 왔다가 실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오해해서 잘못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랩이 돌아가는데 금액이 많이 지출이 되고 또 이쪽으로 돈이 계속 유입이 될 거예요. 왜냐면 소모성 자재를 계속 구입을 해야 되고 저런 툴 같은 게 없어지면 보충을 하고 또 기기가 고장나면 AS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돈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니저가 이런 응대와 동시에 돈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 매니저가 전체 교육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육 관리를 하는 분이 꼭 한 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에도 이미 메이커 스페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공간들이 다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돈만 가지고 기기만 놓으면은 알아서 돌아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건 정말 오산입니다. 이 팹랩이 정말 가치 있게 돌아가려면 그 안에 소프트웨어, 컨텐츠들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이런 교육 커리큘럼을 돌린다든가 아니면은 많은 학생들이 머물렀다 갈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 기반의 수업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그 랩에서 돌아가야지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학교에서는 이 아이디어 팩토리 사업으로 돈을 주거나 학교 자체 자금을 충당하기 때문에 사실 펀드레이징 부분은 필요가 없겠지만 뭐 간혹 어떤 학교에서는 이거를 자체적으로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려고 하는 곳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매니저가 어디서 자금을 끌어올 것인가 이런 것들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겠죠. 그리고 인스트럭터하고 테크니컬 익스퍼트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에드와르도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말 기술에 대한 자문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비를 올바로 쓸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 여러분들은 그게 혼재가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각 학교에서 2분 또는 3분이 오셨죠? 혼자서 다 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제가 이걸 혼자서 1년을 해봤는데 일이 다 안 돼요. 랩도 잘 안 돌아가고 사업 제안서 쓰는 것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분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나는 그래도 우선은 이쪽에 뭐 어떤 돈 만지는 것과 사람에게 알려주고 교육 관리하는 게 관심 있다. 그럼 매니저를 하시고요. 나는 지금 이거 기술 배워보니까 잘 맞아. 그리고 내가 계속 발전시키고 싶어. 그럼 그런 분들은 테크니션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업무 분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팹랩의 미션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런 디지털 제작 장비를 활용해서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좀 더 발전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배우고 이 공간을 통해서 배우고 그것을 남에게 공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팹랩의 가치가 또 이제 오픈소스랑 굉장히 직결이 돼서 이런 공유하는 문화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팹 아카데미에서도 계속 요구하는 게
너가 만든 그 인스트럭션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남들이 볼 수 있게 해라. 그러면 남들은 자기가 혼자 공부할 때보다 남들이 겪어온 과정들을 보면서 내가 이 과정을 겪으면서 봐오지 못한, 또한 처하지 못한 그런 문제점들을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폭넓은 시야를 갖게 되는 거죠. 이런 미션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떤 의무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레이저 커터도 그렇고 CNC도 그렇고 안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CNC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구글에다가 그 CNC 사고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좀 잠을 못 자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런 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교육을 안 하는데 외국에서는 그 꾸며진 잔인한 장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얼마나 위험하다는 건지를 직시를 하셔야 돼요.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라인더 말씀을 드렸었죠. 그라인더도 꼭 그 가드를 끼고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귀찮다고 안 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그라인더로 인한 인사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안전에 항상 유의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꼭 학생들이 안 다치게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학생 다치면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안전을 주입을 시켜야 돼요. 절대 안전하게 해라. 내가 가르쳐 준 대로 행동을 해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리예요. 이 안전사고는 일단 거의 대부분이 정리를 안 하는 데서 와요. 부주의한. 그라인더를 그냥 콘센트 꼽아놓고 멈춰놓기만 하고 가다가 옆에서 누가 잘못해서 발로 밟아가지고 그게 켜지면 또 이제 춤을 추죠.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곳곳에 널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쓴 물건은 자기가 되돌려 놔야 되고요. 기계도 항상 사용하고 나서는 전원 오프를 하고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요.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오픈랩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썼는데요.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시려면은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줘야 돼요. 근데 이 팹랩이 지니는 캐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3D 프린터가 하나인데 학생이 100명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가 당연히 감당을 못하겠죠. 그렇게 해서 골고루 쓰게 하기 위해서 장비별로 그 예약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1인당 3시간씩 쓸 수 있다. 이 장비는 1인당 2시간씩 쓸 수 있다. 이런 기준이 여러분들 아이디어 팩토리에 있는 장비 대수에 따라서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꼭 그래도 하는 사람들만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오픈랩이라는 그 시간을 둬요. 그러면은 누구나 자유롭게 예약을 하지 않고 만들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개인이 와서 아마 대부분의 학교에 하다 보면 문제점이 뭐냐면은 과제, 졸업작품 이거 하느라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서 보내요. 근데 아이디어 팩토리의 존재의 이유가 졸업작품이 아니거든요. 거기서 정말 창조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공간이 존재하는 건데 그런 어떤 시제품 제작소로 전락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오픈랩을 통해서 서로가 정말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 공유하고 거기에서 팀을 꾸리고 더 발전적인 걸 할 수 있도록 이런 오픈랩을 운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서로가 굉장히 진취적인 생각도 하고 거기에 아이디어를 더 붙이면서 좋은 아이템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어떻게 하냐면요. 페이스북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이 오픈랩을 이용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만든 거를 올려야 돼요. 페이스북에 올려야만 다음에도 또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강제적인 어떤 규정을 마련해 놓으면은 사람들이 하나둘 공유를 하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이제 공유의 즐거움을 알게 되고 서로가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가시면은 장비별로 그 시간을 리미테이션을 주셔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은 한 명이 독과점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과대가 가가지고 야 내 거 좀 걸어놔 그러면서 뭐 24시간 주구장창 돌려요. 근데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꼭 제한을 두시고요. 더 많은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이런 오픈랩을 꼭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네트워킹 데이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네트워킹 데이 이제 팹 테이블이라 그래서 그 지역에 저희 같은 경우 서울권이 되겠죠. 서울권에 이런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너네 그 메이커 스페이스는 이런 이슈가 있냐? 우리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 너네 혹시 이런 문제점이 있었어? 이거 어떻게 해결할래? 이런 것들 서로 공유하면서 혼자 고립되지 않고 다 같이 협력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간 자체가 굉장히 딱딱해질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런 공방이 정말 그냥 슬리퍼 질질 끌고 슬리퍼 신고 오면 안 되지만 질질 끌고 와가지고 편하게 작업하다가 편하게 가야 되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막 굉장히 눈치 보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막 누가 지키고 있고 잘못하나 감시하고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네트워킹 데이 하면서 거기서 뭐 치킨에 맥주는 학교니까 안 되겠지만 뭐 이렇게 다 같이 다과도 하면서 서로 얼굴도 트고 이렇게 교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컴퓨터 다 있어야 되고요. 이런 머티리얼들, 각종 머티리얼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디오 컨퍼런싱 장비로 원래 이제 뭐 폴리콤이라는 굉장히 값비싼 장비가 있는데 저희는 뭐 돈이 있으면 당연히 구매하셔도 되는데요. 그런 걸 추천드리진 않고 그냥 HD급 화질을 가진 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거든요. 한 30만 원 돈 하면은 굉장히 화질도 좋아요. 그런 거하고 마이크를 이제 구비를 하시면은 저희 얼마든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요즘엔 인터넷 환경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딜레이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컨퍼런스 콜도 할 수 있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인벤토리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보실 것은 여러분들 구글에 팹랩 인벤토리라고 검색하시면은 이 구글 시트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우리가 팹랩에서 사용할 모든 재료와 모든 장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모든 정보를 다 얻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내가 레이저를 사고 싶으면은 어떤 레이저를 추천하는지, 그리고 어디서 구입할 수 있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고요. 그렇죠. 다 다른 회사의 레이저죠. 역시 셔벗도 이 기종이 뭐 몇 마력을 지니고 있는지, 스핀들의 RPM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3D 프린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재료는 얼마인지 이런 모든 정보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다나와 같은 거죠. 가격도 직접 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머신어블 왁스 같은 경우도 저번에 보여드린 거는 저희가 다 그 왁스를 녹여가지고 틀에 고정시켜서 저희가 직접 만든 거예요. 근데 양질의 머신어블 왁스가 이 주변에서도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어디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 못 찾았고요. 그런 거를 이제 이 팹랩 인벤토리 같은 데 들어가서 해외로 주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나 뭐 학생들이 이런 재료 있어요 하면은 이 꼭 팹랩 인벤토리를 들어가셔서 여기 가서 구매하면 된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거는 그 에두아르도가 스페인에서 한국 오자마자 진행을 한 거예요. 저희 팹랩 서울의 인벤토리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아이디어 팩토리 돌아가시면은 여러분들의 인벤토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요. 정말 귀찮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게 한 번만 잡아놓으면 역시 굉장히 좋고 꼭 해야만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일렉트로닉 컴포넌트 같은 경우도 일일이 다 기록을 해놔요. 그리고 나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알려줍니다. 너가 여기 있는 컴포넌트를 사용해도 좋은데 그게 다 떨어지면은 나에게 와서 꼭 얘기를 해라. 이걸 다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에 다른 사람이 왔을 때 그 보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학생들이 그걸 방치해 놓으면은 그 뒤에 사람들 계속 다 그 부품을 못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매니저가 직접 다 하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학생들에게 꼭 인벤토리에 어떤 게 비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체크해서 알려줄 수 있게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저항 같은 경우는 다 구비해 놓으시는 게 좋고요. 역시 캐퍼시터도 마찬가지죠. 우선 처음에는 이런 것들 구비하시기 어려우시면은 전작과나 이런 데 협조를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처음에는 아두이노 저희 세트 있죠? 그런 것만 한 몇 세트 구비해 놓으셔도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지금 일렉트로닉 컴포넌트에 대한 것만 적어 놓은 거고요. 머신도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머신의 상태를 이 신호등 색깔로 표시를 해둬요. 그래서 어떤 게 지금 망가져 있어서 못 쓰는지, 그럼 이거 당연히 수리를 맡겨야겠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 놓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도 못 쓰는 장비는 이렇게 다 기록을 해 놓고요. 툴 같은 경우도 툴로서의 생명을 다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핀셋 같은 경우도 사실 정밀하게 어떤 부품들을, 작은 부품들을 찝어내는 게 그 본연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핀셋을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써요. 어디 막 후비는 데 쓰고 뭐 파내는 데 쓰고 그러면 끝에가 예리한 그 끝이 다 뭉들어지거든요. 그럼 나중에 정말 얇은 SMD 소자 같은 거를 집으려 그러면은 집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것도 다 이렇게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육각 렌치 같은 경우도 그 헤드가 여러분들 드라이버 같은 경우도 나사 그 십자가가 닳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공구들 자체도 닳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창고에 도대체 재료가 뭐가 있는지, 요거는 이제 중요한 게 재정적으로 중요해요. 내가 사실 실리콘 같은 경우 뭐 작은 거 사면 얼마 안 하지만 이렇게 큰 박스로 사게 되면은 값이 꽤 나가요. 근데 그런 걸 저희 같은 경우도 중복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꼭 창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중복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저 일렉트로닉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요런 작은 센서들도 뭐 그냥 손쉽게 10,000원, 20,000원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인벤토리에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가르쳐 드리고요. 제가 그 이용자 관리하는 엑셀 파일이나 그런 어떤 수기 기록하는 양식들은 제가 이메일로 송부를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그런 건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 학교에 맞게 로고도 다시 집어넣고 본인들이 쓰기 편하게 아마 문서 편집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5일 동안 하는 거 관련해서 이런 게 궁금하다 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이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남은 시간 동안.